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토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 군은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국군의 날 TV를 통해서 군사 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보면서 왠지 좀 주먹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한반도에 북한을 적국이라기보다는 무슨 대화 상대나 무슨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뭐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는 거 감히 꿈도 못 꾸고 엄두도 못 내는 세월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는 옛날 이 낡은 흑백 사진 같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 군사 퍼레이드, 우리 군의 위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군사 퍼레이드를 1년에 한 번쯤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는 그냥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군 차원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한번 재개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국군의 날이라고 일부러 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아마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대한 북한 방식의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 20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를 발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로만 따지면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한미일 이 3국의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도 동쪽의 동해의 공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 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3국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무력 도발로 대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탄도미사일은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 어떤 이유든 발사 순간 유엔결의안 위반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한미일 그리고 유엔의 강력한 대처가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네, 매주 토요일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법보다 주먹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0시부터 11시까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정론일침 7곡지 그리고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한미일 3국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걸 그 군이 엠바고를 걸어서 기자들한테 언론사에다가 알렸는데, 그 엠바고 날짜가 30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이라고 하는 좌파 정치인이 자기 SNS에다가 이 훈련 시점, 장소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뭐 마치 일본한테 한반도 길을 내준 것처럼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우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자가 논란이 되니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정말 택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내가 묻습니다. 안규백, 진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거야? 아니면 김정은이한테 공개한 거야?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건지, 김정은이와 북한 총국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건지, 진위는 끝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탈북민들한테 지난 5년은 그야말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탈북민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고 세상이 조금씩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자 탈북민들의 동태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연쇄 탈당하는 집단 탈당이, 집단 탈북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 5명이 연쇄 탈북하는 집단 탈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사건적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눈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재명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란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나섰습니다. 정말 어제 전국의 개들이 다 웃었습니다. 야, 저런 자가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있나. 이런 후한무치가 없다. 이재명이가 어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욕설했으니 사과하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바로 이 문제, 음성 전문가 성원용 교수, 은퇴했습니다만 음성 전문가 30여 년 동안 음성 전문가로 학계에서 재직했던 성원용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변조다. 핵심은 데이터 변조다. 엉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막을 깐 것 자체가 데이터 변조다. 왜 그런지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확연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성원영 교수의 주장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4대 강보 해체를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체한 보도 있고 수문 개방한 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전부 4대강 건설 때부터 반대했던 자들로 구성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결론 정해놓고 심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눈속임을 해도 정도가 있지. 자, 태양광 765건이 환경훼손을 했다는 환경부 보고도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미행한 자들이 있답니다. 한 달 가까이. 스토킹 금지법으로 고소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멸문지화, 한동훈이 때문에 이재명이가 멸문지화 당할 거다,
그러니 한동훈이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한동훈이를 먼저 탄핵시켜야 한다. 이게 개딸들의 외침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전선이 원튼 원치 않든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뭐 그 게임 하나만 아닌가요? 그 옛날에 그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게 도둑놈과 검사였던가 뭐 그래요. 뭐 스토리 결론은 너무나 빤하죠. 예. 예, 오늘 고성구 칼럼은 재무든 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심판하자. 총선에서 심판하자. 예. 네, 예, 토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총론 일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